방송 테스트 준비 중입니다. 10분 뒤 저녁 21시, 저녁 9시에 정상적으로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도 9월 11일 코인업TV에서 준비한 추생M의 스페셜리스트 정재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11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단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볼 얘기들 하나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도 9월 11일 저녁에는요, 사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차트 분석상의 어떤 변화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의 반응도 비트코인이 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한다라는 것 되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당연히 개별적인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수시간 실시간으로 시세 차트라든가 뭐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어떤 활동 예컨대 뭐 직장인이시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짬을 내기도 어려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정해진 시간에 들음으로써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맥을 짚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추세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오셔가지고 바쁘더라도 코인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소한의 열정으로서 제 방송 정도는 켜서 들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분석을 하기 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조 지표 먼저 분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오늘도 뭐 여김없이 자, 크립토커런시 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시총이 얼마가 증감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크린 펜을 꺼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마켓 캡, 지금 현재 1944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우리가 저녁 9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전부터 저는 거의 뭐 풀타임으로 항상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는데 2시간 전쯤 기준으로 했을 때와 현재의 마켓캡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시면 여전히 큰 핵심, 뭐 숫자 1억 달러, 몇십억 달러는 당연히 증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0포인트가 깨졌다. 2000억 달러가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약세장, 하락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총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요. 전체적인 마켓캡 사이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뭐 손해율, 가격의 어떤 증감이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수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플러스 0.81%, 테더 같은 경우에는 0.43%, 모네로 코인만이 0.7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붉은색 불로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것도 한번 스크린펜으로 눈이 콕 들어오게 이제 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맥락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이시죠? 여전히 비트코인이 건강한 어떤 제도권화 시스템이 마련화되지 않았고 시세가 전혀 우리가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막 돈까지도 막 돈을 뭐 대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출을 해서라도 뭘 팔아서라도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포모 단계가 조성돼 있지 전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약세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과점비율 이상 현상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그 비트코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딸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볼 것은요, CGI. 자, CG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GI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굉장히 낮은 수치, 300포인트가 역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CGI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와 동일합니다. 300포인트가 깨진 이후로 그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다. 시총이 2천억 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2천억 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CGI도 3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제보다 더욱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로 새로운 어떤 그 고점유율을 갱신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보다 다소 조금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상황들만 봤을 때는 현재 여러분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표상에 벌써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암이라든가 뭐 3대 질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고 아니면 뭐 직장에서 해줘가지고 정기 검진을 같은 거 받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없다. 뭐 개인적인 등등의 이유로 뭐 어떻게든 뭔가 뭐 소변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다른 게 다쳐가지고 다른 거를 검사하다가 우리가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찾게 돼서 느낌표가 땅땅하고 뜨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러한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 지표들이 잡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즉, 비트코인 더 큰 하락이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큰 시세의 변화는 없었지만 보조 지표적인 어떤 이런 느낌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씩 다시 한 번 더 시총도 움직이지 않고 마켓캡을 봤을 때도 큰 변화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CGI 포인트도 어제와 일맥상통한데도 불구하고 도미넌스만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안 좋은 징후로 보이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프리미엄 지표, 루카스타임즈.net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프리미엄은 제가 봤을 때 예상을 하건데 역시나 어제와 오늘도 차이가 없다. 플러스 정도가 나왔을더라도 뭐 프리미엄이 뭐 3%를 넘지 않는 그 정도 선상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현재 코인들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인들이 쭉 망라되어 있죠. 자, 어제는 2%에서 3%를 넘지 못하는 포인트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98%. 자, 비트코인이 2% 정도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치, 시세가 외국보다 좀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쉬 같은 코인. 자, 스크린펜으로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무려 19.66% 정도 되어 있고요. 넴코인, 뉴이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프리미엄, 국내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싸다, 마이너스 2.9% 정도로 조금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좀 포인트가 있죠.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30.73%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제가 최근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괜찮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직접 실전 투자를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현재 추세는 뭐다? 현재 추세의 이 프리미엄은 별도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근데 뭐 19.6%의 어마어마한 가격 격차가 있다라든가 마이너스 뭐 3%의 격차가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빗썸과 같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중소형 거래소 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들 해오셨던 뭐 메이저 거래소들, 국내 시장은 원래 빗썸과 업비트,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코인원 정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오비 코리아라든가 뭐 바이낸스 정도를 많이 쓰셨는데, 그쵸? 비트파이넥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랬는데 지금 나머지 이런 대형 거래소들은요, 지금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거나 뭔가 불마켓, 엄청난 대상승장을 만들어낼 것 같은 인기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업비트가 지금 몇 위일 것 같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업비트가 예전에 작년만 해도요, 국내에선 당연히 탑 클래스 1위였고요. 세계 시장도 1위 또는 다섯 손가락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현재 세계의 거래소 순위로 봤을 때 23위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업비트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걸 넘어서 일단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업비트만의 현상이 아니라 상위 거래소로 랭크가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중소형 거래소고, 그 이유는 거기 있는 코인을 사면 돈을 버니까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누구는 돈을 법니다. 난 지금 이 자금을 어떻게 묶여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종잣돈을 어떻게 해서 아니면 빠르게 이런 추세를 읽고 힘든 결정을 끝에 손절을 하고 나서도 그 시드를 이용해서라도 현재 프레임에 맞는 트렌드를 쫓아서 단타 적용을 한다거나 스윙을 적용을 한다거나 중소형 거래소에서 펌핑 코인을 미리 안전한 구간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얻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자금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중소형 거래소들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시장을 전체의 어떤 점유율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유명했던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순수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시적인 현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프리미엄의 격차가 좀 큰 게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 살펴볼까요? 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한 말로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의 궁금한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은 뭐 가격 6,281달러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됐을 때 원인이 궁금하시고, 그 과정 플로우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관심 갖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당장의 어떤 닥쳐올 미래, 그래서 떨어지냐 아니면 올라가냐, 언제 상승장이 시작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죠. 뭐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남아있는 하반기 시장에 3개월만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이려면 과거에 이러한 보지 못했던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죠.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면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패턴이 있을 때 역사와 똑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온고지신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로바로 내일 떨어져요.
내일 올라가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K스크린펜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먼저 임계점이라고 해서 밑바닥을 잘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 빨간색 라인들 보이시죠? 요게 바로 뭐다? 지금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가격 레벨입니다. 가격으로는요 6K라고도 표현을 하죠. 바로 6,000달러 선인데 이게 빨간색 표현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지지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바로 페닉스 라인입니다. 자, 페닉셀 라인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페닉셀이 발생한다. 엄청나게 많은 실망 매물, 겁을 잔뜩 먹은 투매 물량들이 와르르 쏟아질 수 있는 거기에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의 유동량, 비트코인의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딥니까? 선물 시장이죠. 가격을 선물 시장에서 세계의 전체 코인들을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물 시장에서도 이 숏에 지금도 숏이 좀 더 우위에 점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얹어진다면 상당히 크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선은 어딘가요? 지지선은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짧게 떨어지고 갑자기 지지선이 생기면서 자, 지지선은 파란색 선이죠. 지지선이 구축이 되면서 갑자기 엄청난 또 매수세를 받으면서 반등을 큰 골을 파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전 저점, 즉 5,700달러에서 5,8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플러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신규 저점, 신저점이 도래할 수 있다. 신저점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완전한 하락장의 연장이고 남은 하반기 시장의 대응 같은 것들은 현재와 똑같다. 오히려 그때 가서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락장인 게 팩트가 되는 순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서 그나마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량을 또 정리하시고 현금화 작업이 또 그때는 진행이 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제가 방송에서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하고 빠르게 이런 부분들, 액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현재 이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6K를 향해서 더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파란색 표현으로 보여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부분이 두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었죠?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제가 예측했죠. 매도 물량이 떨어졌어요. 6,000달러까지 쭉쭉쭉쭉 밀려 내려옵니다. 6,100 얼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또 매수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클리프 차트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다. 맞나요? 클리프 차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른 것에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하나의 같은 출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다른 보조지표들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죠. 보조지표만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죠. 호가창만 보고서 트레이딩 하는 것 아니죠. 정보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투기성이 훨씬 더 강한 투자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은 투기 성질이 훨씬 더 강한 변동성이 강한 이 코인 시장에서는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클리프 차트는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지금 잠깐 가격이 올라갔다. 어제 6,300선에서 최초의 반등을 했을 때는 6,40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전혀 이것에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방송 말미에 6K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가격들 보시면요. 요 검은색 부분이죠. 보이시나요? 6,200달러 선입니다.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이 증감, 어쨌든 간에 감소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K까지는 어떻게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대응은 뭡니까? 첫 번째, 업비트와 같은 기존의 메이저 거래소 추가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난 지금 이게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저점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구매하는 이 시점과 그리고 이 해당 코인, 자 A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A코인에 대해서는 나는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만 뭔가 신뢰하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장투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밖에 모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수의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메이저 거래소를 활용한 비트코인의 매수라든가 알트코인의 분할 매수는 자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드가 있다 하더라도 아예 투자를 잠깐 멈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추세 트렌드, 태풍의 눈이 어디에 있다? 이곳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의 눈을 찾아 나서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결과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의 눈을 제가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바로 계속 방조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들. 이 중소형 거래소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사지 마셔라. 제가 다 하나하나 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위주의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할 분들만 나머지 하반기 시장도 동일하게 그런 식의 어떤 대응들이 이어지겠구나, 방송에서도 다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 ETF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업비트의 신규 재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급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로 봤을 때 공식적으로는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현재 살펴볼 수 있는 것들만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응과 맥락을 이해하시고 행동을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남은 시간, 일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들의 또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실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먼저 살펴봤던 코인 중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에서는 이제 롬코인을 제가 다시 한번 상황 점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 코인, 또다시 새로운 거래소 코인이 곧 상장 준비 중이다. 자, 코인빗 코인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살펴보고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빗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인빗. 자, 코인빗 거래소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입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왜 어렵냐? 서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서버가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써 있는데 전혀 아니죠. 자, 사용해보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입금도 어렵지만 출금도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돈을 넣는 분들이 계실까요? 걱정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코인빗에서는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코인이 사진다라든가 내가 팔지 않았는데 팔려서 수량이 없는데 팔렸으니까 마이너스로 기록이 된다든가,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그 피드백을 보면,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고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저도 뭐 확인한 바가 없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이너스 코인으로 뜨신 분들이 그것을 결국 본인들이 메꿨다라는 카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악명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코인빗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역시 돈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조금 버는 거면 안전한 곳을 다 갈 겁니다. 1000%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000%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코인빗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빗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끈지 못하는 이유고요. 여기에 코인빗에서 지금 최근 한 두어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모든 거래소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래소 코인을 다룬다고 하니 아무리 위험해도 유동자금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관심 있으신 분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내하시고 나서라도 일정 비분의 시드를 준비하실 분들은 지금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코인이 상장이 되고 나서 거래가 가능해졌을 때 제가 텔레그램이나 방송을 통해서 매수점을 잡아드린다라고 시그널을 보내드리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액션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코인 목록, 오른쪽에 있는 코인 목록을 보니까 코인빗 거래소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지금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예, 공지사항에서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입금이 재개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만이 가장 최근에 공지사항이고요. 자, 아직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위험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꼭 얻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에서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코인 자체가 투자라고 부르지만 투기성의 성질이 훨씬 더 강한 위험 상품군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믿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소이면서 과연 이 거래소에서 또 어떠한 엄청난 또 뭐 서버 폭발이라든가 등등등 다양한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실 분들만 이용하시고요. 나는 원래 공격적인 거 잘 투자 안 하는데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항상 본인들의 성향들,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 투자를 하실 때는 전체 자금을, 시드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비중만 가지고서 분할 매수하시듯이 자금의 분배도 분산할 때도 분할로 계란을 한 곳에다 담아 놓으시면 다 깨져버립니다. 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코인빗은 아직 뭐 다행인지 우리가 방송을 지금 보는 동안에는 당장 뭐 상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던 롬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코인은 코인제스트에 있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어제 한 새벽 2시까지 모니터링을 끝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스냅샷 관련해서 일정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많겠습니다. 직접 같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이내믹했죠.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또 현재 시간 9시 29분, 2시간 반 뒤에 또다시 두 번째 스냅샷이 같은 코인인 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스냅샷 이후에 어떤 결과값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값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공식적인 스냅샷 행사에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자마자 롬이 나왔네요. 자, 이건 뭐 스크린펜을 통해서 지금 1시간 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동그라미 빨간색 부분이 최고점입니다. 0.69.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때 이미 제가 0.33, 그리고 그 이하, 그리고 0.2대까지 매수 추천드렸었죠. 수익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냅샷이 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집중해 주시고, 쏘세요. 바로 이 부분이죠. 9월 11일. 자정입니다. 00시 00시 5초. 예, 5초. 5초에 스냅샷이 땅 땡기는데, 스냅샷에 제가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스냅샷은 뭐의 연장선이다. 에어드랍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 스냅샷과 에어드랍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가치를 느끼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의 목적을 갖고서 투자를 하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 수익을 노리는 타겟형 전략이 충분히 많이 있어 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10시부터요. 자정이 되기 전 시간부터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하락하던 것이 스냅샷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수록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0.65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0.42원까지 얼마나 떨어졌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의 손실 또는 4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요, 두 번째 스냅샷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인제스트에서 머리를 잘 쓴 건지 아니면 코인제스트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는 결과를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스냅샷을 한 번에 보통 처리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노리는 것이다. 시세가 뭐 대폭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 스냅샷이 끝났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초고점에서는 살까 말까 망설였던 분들이 어느 정도 낮은 저점이라 판단하고 이때 매수가 들어온다. 자, 매수세, 거래량 보이시죠? 녹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분들 가격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설마 많이 떨어지겠어? 라고 하셨던 분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추는 거 보고서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스냅샷이 끝나면 롬에 관련된 이 롬팁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한 40%의 보유수량의 40%의 에어드랍이 끝나면서 이때 처음 스냅샷 때 겁을 먹으셨던 분들,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더 큰 하락을 야기하는 드롭 잔치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언제 보실 수 있다? 바로 2시간 반 뒤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롬TV에 자 2차 스냅샷